번역된 글 한국 이름 및 장소 반영 삶에서 마침내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삶이 어떤 느낌일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69세, 70세 또는 그 이후든 매일이 더 가볍고 더 단순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에게 더 진실되게 느껴지는 삶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관계 압력을 벗어버리는 강력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하여 매일이 당신에게 평화, 기쁨,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당신은 명료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기 위해 놓아버리기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면 불필요한 의무에서 벗어나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우선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함, 자기 수용,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힘 속에서 해방을 찾은 김지수 씨와 박서준 씨와 같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볍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길로 당신을 이끌 불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탐구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으신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이며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아 이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 즉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우리 삶을 엄격한 순서, 즉 교육, 경력, 가족, 은퇴로 정해놓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새로운 것을 바꾸거나 시작하는 아이디어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호기심에 대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도록 허용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는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시도하고 호기심이 우리를 이끌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삶을 이야기책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각 장은 자체적인 깊이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70세, 80세 또는 90세에도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고정된 각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창조의 잠재력으로 가득 찬 진화하고 역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위대한 제스처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항상 시도하고 싶었지만 결코 하지 않았던 기술을 배우거나 영감을 주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생각만 했던 책을 쓰거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 처음으로 댄스 플로어에 발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일상에 매달리는 대신 호기심을 환영하고 경직된 계획보다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새로운 시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두려움과 오래된 신념을 놓아주고 새로운 에너지와 흥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옵니다. 성장과 탈피의 순환을 매년 겪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꽃을 피웠든 관계없이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항상 거기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와 경험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용하는 모든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가 되며 진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대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자유를 허용할 때 삶은 새로운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목적과 흥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일은 의도적으로 살고 자신과 주변 세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기회가 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당신의 나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는 기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하고 목적 기쁨 가벼움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종종 붙잡고 있는 것, 즉 과거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70세, 80세 또는 그 이후든 삶의 이 단계에 도착하여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처럼 느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우주가 끝없는 가능성으로 반짝이는 아름답게 포장된 상자를 당신에게 건네준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마침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삶이 마치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항상 원했지만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사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소유물 이상을 축적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짐 다른 사람들의 기대말 없는 두려움, 그리고 결코 실제로 요구하지 않은 의무를 떠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필수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주변에 간직하지만 종종 그것들은 휴대폰에 사용되지 않는 앱과 같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를 늦추지만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면서 삶의 저장 공간을 단순히 비워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야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기념품에 매달려 있었던 김지수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이러한 물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녀가 헤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잡동사니 가부 오랫동안 지나간 시간에 상기시켜주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가 놓아주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들은 후 김지수 씨는 감히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놓아준 각 물건과 함께 그녀는 슬픔과 안도의 혼합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건에 묶여 있다고 느꼈던 수년 동안을 슬퍼했지만 가벼움,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물건들을 놓아주는 것은 김지수 씨가 자신의 가치가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녀가 각 조각을 놓아주면서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가볍게 느껴졌고 아침은 더 밝아졌으며 매일매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 씨에게 이것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기대, 자신이 수행했던 역할, 그리고 한때 자신을 가로막았던 오래된 의견의 층을 벗어버리고 넓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삶을 뒤로 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는 물질적 소유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인을 추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깊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명료함을 얻습니다. 김지수 씨는 행복이 위대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나 친구와의 진심 어린 대화와 같은 단순하고 방해받지 않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확인을 구하거나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엄청난 안도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아는 지혜와 그것에 따라 사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의견을 짊어지는 것을 멈출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즐기고 방해 없이 살 자유를 얻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매일매일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음미할 공간을 얻습니다. 이것이 단순함을 포용하는 것, 의도적으로 사는 것, 불필요한 것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즉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보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회적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의나 습관 때문에 초대에 응한 모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즐기지 않았던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때를 말입니다. 모두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 미소를 짓거나 활력을 얻기보다는 지쳐서 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쏟는 에너지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으며 우리는 종종 불쾌하게 만들거나 감사하지 않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료함이 빛나고 매일매일이 소중하며 영혼을 진정으로 기르지 않는 것들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고 종종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죄책감을 마침내 놓아줄 기회를 얻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과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선물이며 그것이 감사받고 보답받는 곳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웰빙을 충분히 소중히 여겨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내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의미 있게 사용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순간에만 참여하고 우리를 고양시키는 상호작용을 선택하고 우리 안에서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때 모든 모임은 소중한 추억이 되고 모든 대화는 진실하게 느껴지며 모든 관계는 진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자유를 얻을 때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단순히 일상을 반복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에 우리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공감하기 때문에 각 경험을 음미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빚진 선물입니다. 마침내 의도를 가지고 살고 우리의 날들을 목적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수년 동안 축적해온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때 의미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짊어지는 무게에 지나지 않는 물건과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으고 특별한 여행의 기념품 가족가보 또는 습관적으로 모은 물건들과 같은 추억을 그들에게 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앵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여 우리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예를 들어 박서준 씨를 보십시오. 72세, 그는 추억과 가족 갑오로 가득 찬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고 기쁨 대신 갑작스러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잡동사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여 그의 공간과 마음을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각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현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느 날 박서준 씨는 힘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때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놓아주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그는 오늘날 그의 삶과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 물건들을 놓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놓아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서준 씨는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가 헤어진 모든 물건과 함께 그는 자유감 현재 순간에 대한 새로운 연결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집은 안식처가 되었고 차분하고 개방된 공간이 되어 의무보다는 평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서준 씨의 여정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추억,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물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짜여져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리적인 잡동사니를 놓아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 연결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소유물을 놓아주는 것이 우리의 추억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추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 루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단순히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만족감을 더 이상 가져다 주지 않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이러한 습관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우리는 거의 그것들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어나서 자신에게 이것이 내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의미나 기쁨을 더하는가?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이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관점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루틴을 살펴보고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결정할 기회입니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습관을 놓아주고 고양시키기보다는 지치게 하는 루틴에서 벗어나는 안도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변화가 큰 변화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잊혀진 취미와 다시 연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활동들로 우리의 날들을 채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특히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사람들과 우리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러한 연결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야기하는 해악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한 유대에서 마침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행동입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감사하고 존중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 우리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화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우선시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수년 동안 충성심과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이 베풀었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행복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 나서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그러한 관계를 놓아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가 설정한 모든 경계와 함께하서 씨는 더 가볍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보살펴주는 사람들, 그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는 한때 쫓았던 꿈, 한때 중요했지만 오늘날의 우리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젊을 때는 특정 것들을 달성하는 것이 목록에서 항목을 확인하는 것처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목표 중 일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사회가족 또는 삶의 덧없는 단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 목표를 놓아줄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릴 만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같은 에너지를, 같은 사랑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물어봐야 하는 때가 옵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데 따르는 죄책감을 놓아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었고, 이제 자신을 돌보고 무엇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어떤 꿈을 숨겨왔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만큼이나 가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노래하게 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쁨을 받아들일 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가벼움을 가지고 살고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포용할 자유를 가질 권리를 얻었습니다. 매 순간 매일이 기쁨과 평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이 순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는 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걱정을 놓아주고 그것들이 떠내려가게 하는 가벼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들,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적인 기적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해방적인가. 우리가 누구인지 존중하고 지금 바로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건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랍니다. 진정성 있게 살 자유에서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매일매일을 음미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 이 순간을 받아들여 더 가볍고 목적으로 가득하며 의미가 풍부한 삶을 만드십시오.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존중하고 내면에서 오는 그러한 종류의 가벼움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도록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시고 목적 평화 깊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